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파이썬 1, 2, 3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파이썬 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파이썬 1 있고 파이썬 2 있는데 오늘은 파이썬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쭉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번부터 208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습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맨 위에 보면 참고라고 돼 있어요. 참고라고 보면 넘파이 뭐 엑서사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넘파이는 이제 저희가 배울 뉴메리컬 파이썬의 약자라고 패키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 넘파이 엑서사이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100문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만든 파일은 아니고 웹상에서 있는 여기 보면 GitHub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걸 넘파이로 한번 쭉 풀어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게 100문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넘파이 엑서사이즈는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힌트가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힌트를 보시고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풀어보시고 맞았나라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솔루션이라고 있어서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까지 이렇게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넘파이가 이제 저희 그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인데 이렇게 100문제 정도를 다 하실 수 있다면 거의 넘파이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념을 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함수들이나 이런 거는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외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워서도 안 되고 외우면 오히려 더 학습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에 보시면 여기에 201번부터 해가지고 208번까지 이제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넘파이의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한번 참고적으로 얘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여기에 참고 사이트라고 돼 있어서 파이썬 튜토리얼, 넘파이 튜토리얼, 그 다음에 넘파이 레퍼런스, 넘파이 참고 사이트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만 잘 참고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여기 보시면 201 넘파이 배열과 벡터 요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 넘파이의 배열과 벡터. 여기 잠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보시면 앞에 넘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애가 있고 판다스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매플랫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이 3개의 패키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 배열과 벡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 이름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라고 돼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OS나 윈도우 이런 거는 안 그릴게요. 파이썬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면 원래 파이썬은 그 범용 랭귀지라서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시스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웹 페이지도 파이썬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파이썬은 범용 랭귀지, 그러니까 일반화된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원래 그냥 정석적으로 하면 그냥 맨 땅에다 만드시면 돼요. 이런 것도 파이썬 우리 이제 배웠던 그 기본 문법 있죠? 그 기본 문법으로 저희가 함수도 만들고 코드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어서 다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만들어서 저희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웹사이트, 파이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파이파이라고 부릅니다. 파이파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파이썬 뭐 인덱스 뭐 이런 약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PIP 인스톨로 보통 이제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죠? 이제 PIP 인스톨을 한다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뭐 임포트를 해서 쓴다는 개념과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가져다가 쓰는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번에 배울 저희가 넘파이, 판다스, 그다음에 매플란립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파이썬으로 다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사용하자.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법은 배워야 돼요. 사용법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혹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사용법 익히느니 내가 만드는 게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됐는데 그래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아마 이게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걸 사용법을 익히는 게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훨씬 더 공수가 덜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법을 익히는 게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걸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나는 얼른 익혀서 써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패키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고 그 중에서 넘파이를 배울 건데 저희가 나중에 패키지를 배우다 보면 판다스는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판다스는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모든 패키지들은 당연히 파이썬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파이썬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넘파이를 파이썬 기반 위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넘파이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패키지 A라는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넘파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얘도 파이썬 기반 위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B라는 패키지는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A의 펑션 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를 누군가가 정의를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놔야 됩니다. 코딩할 때 이 사람은 파이썬 문법만 쓴 거예요. 파이썬 문법만. 오로지 파이썬 문법만. 근데 B 같은 패키지는 만약에 내가 B.function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안에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뭐 array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넘파이의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파이의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넘파이를 인스톨을 먼저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파이가 인스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B를 사용할 때 B 내부에서 나는 넘파이를 안 썼지만 B 내부에서 넘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넘파이가 인스톨이 돼야지 B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디펜던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는 넘파이에 의존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넘파이 기반을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파이썬 위에서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넘파이 위에서 만들었냐? 이 사람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다 맨 땅에 만들기보다는 만들어둔 넘파이를 쓰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들은 이런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판다스를 예를 드는데 판다스는 요 넘파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아이예요. 넘파이 기반 위에서. 그러다 보니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펑션에는 인자로
numpy에서 그 정의한 인자를 줘도 잘 돌아갑니다. numpy에서 다시 판다스의 함수한테는 numpy에서 정의한 인자를 줘도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판다스는 numpy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 있고 numpy에서 쓰는 것들을 다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반면에 어떤 A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numpy하고 상관없이 만들 수도 있죠. 나는 numpy하고 상관없이 만들었어. 그러면 의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깔아줄 필요는 없죠. 대신에 A라는 펑션에다가 numpy에서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를 주면 얘는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한테 리스트를 데이터를 얘한테 주면 얘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펑션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numpy에서 만든 어레이, numpy에서 스스로 구성한 자료 구조입니다. 어레이를 얘한테 주면 A 펑션 입장에서는 나 어레이라는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numpy 기반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존성, 디펜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패키지를 설치할 때 판다스라는 애, B라는 애는 numpy에 대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설치하면 numpy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PIP 인스톨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의존성까지 다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의존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상에서 제가 데이터를 만약에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파이썬 기본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umpy에서 제공하는 좀 이따 배울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애는 리스트를 줘도 괜찮고 어레이를 줘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numpy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 A라는 패키지는 리스트를 주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어레이를 주면 A라는 패키지는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numpy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numpy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자세히 보통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A라고 제가 예를 들은 애 중에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머신러닝을 돌리다 보면 머신러닝은 저희가 패키지를 많이 쓰거든요. 얘는 우리가 이 판다스를 보통 요즘에는 판다스도 유명해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 패키지는 판다스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구성한 자료 구조를 얘한테 줘도 잘 인식이 됩니다. 근데 어떤 패키지들 좀 오래된 패키지들, 머신러닝 패키지들은 그냥 판다스 기반 위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파이썬 기반 위에서 만든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애들은 판다스로 만든 자료 구조를 주면 인식을 못합니다. 가끔은. 그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왜 굳이 판다스하고 자꾸 연결을 하느냐?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공하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이거 자르고 붙이고 피벗하고 집게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엑셀에서 하듯이 그거를 해준 애들이 판다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으면 대부분 다 판다스로 가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가공한 데이터를 최종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머신러닝 패키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패키지들은 판다스 데이터를 잘 받아줍니다. 의존성이 있는 애들은. 근데 어떤 패키지들은 나 판다스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자료를 다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통은 우리가 numpy로 바꿔줍니다. numpy의 자료 구조로. 왜? 우리가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있는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numpy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numpy가 어떤 사람들은 numpy가 파이썬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인 줄 알 정도로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거의 모든 패키지들이 numpy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머신러닝 패키지들은 나는 판다스는 모르겠어. 그러나 numpy는 알아. 그럼 우리가 판다스로 다 가공을 먼저 합니다. 가공을 한 다음에 자료 구조를 최종 numpy로 자료 구조로 바꿔서 머신러닝에 줘야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패키지, 모듈, 그다음에 펑션, 클래스, PIP 인스톨, 임포트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가지고서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파이가 뭐 하는 아이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크게 저희가 넘파이, 판다스, 매플란립 이렇게 배울 거예요. 넘파이는 일단 뉴메리컬 파이썬의 약자고 특징은 뭐냐면 우리 파이썬에서는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하나씩 다루는 거였어요. 인티저, 플랫, 스트링. 물론 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었죠. 근데 우리 넘파이는 배열을 다루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배열이라는 아예 그 자체의 구조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배열 리스트가 그거를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넘파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래서 파이썬에서 만약에 a =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뤘다면 그러면 얘는 a가 이렇게 1이라는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넘파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방을 여러 개 있는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리스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1, 3, 5, 1, 7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이런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벡터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이렇게 있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듯이 어레이도 뭐 AR, BR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AR 더하기 BR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AR하고 BR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고 이걸 한 번에 계산해주는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썬 기본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려면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썸 같은 거 구할 때, 우리 토탈 같은 거 구할 때, 뭐 1부터 100까지 구하라. 그러면 포문을 돌려가지고 1부터 100까지 돌려서 토탈을 계속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내부적으로 함수로 구현해서 한 번에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함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다차원이라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고 배열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D 어레이라는 이름입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있듯이 넘파이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ND 어레이라고. 뭐의 약자냐면 N 디멘셔널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N차원, 다차원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는 그릇입니다. 설치는 우리가 PIP 인스톨 넘파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아나콘다를 설치하셨다면 이미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넘파이가 되는지는 앞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판다스는 말 그대로 그냥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엑셀로 하는 역할을 파이썬으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엑셀로 하는 역할을 파이썬으로 한다기보다는 파이썬의 패키지인 판다스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판다스는 엑셀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도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플란립, 시본, 복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각화 도구입니다. 차트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러는 아이들, 뭐 히스토그램 그리고 스캐터 플롯 그리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파이라고 있는데 사이파이는 넘파이하고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파이하고 짝이라고 보셔서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계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고 우리 통계 같은 거 배우실 때 선형대수라든가 미분, 적분 이런 거를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킨런이라고 요건 저희가 배울 거예요. 요거는 머신러닝 돌려주는 그런 패키지고 물론 머신러닝 돌리는 패키지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아이들이에요. 넘파이가 맨 밑에 있고요.
그 기반 위에서 사이파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매플란립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이킨런 같은 건 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사이킨런은 넘파이 기반 위에 판다스 기반 위에 사이킨런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펜던시이자 우리가 사이킨런을 사용할 때 이 밑에 있는 판다스의 자료 구조를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머신러닝 쪽에서는 넘파이뿐만 아니라 판다스까지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요. 넘파이와 판다스는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의 이제는 넘파이는 패키지라기보다는 거의 파이썬하고 일부가 되어버린 정도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배열과 벡터, 넘파이를 한번 배워볼게요. 튜토리얼을 아까 보여드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 C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C는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랭귀지, 파이썬 같은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면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C라는 랭귀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파이썬은 C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애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은 C로 만들어 놨고 그 위에다가 파이썬으로 껍데기를 씌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나는 C를 할 줄 알아. 그러면 C로 짠 다음에 파이썬으로 이렇게 딱 랩핑을 씌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우리 넘파이 같은 애들은 아마 거의 다 C로 짰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왜 우리가 직접 포문을 돌리는 것보다 넘파이에 있는 함수를 쓰면 더 빠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짤 때 벡터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넘파이 같은 데서 제공하는 함수를 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뒤에서 왜 그런 것들이 더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C나 C++ 이런 애들로 짜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쓰더라. 남들이 다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쓰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포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인포트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인포트 넘파이 하면 되는데 이러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뭔가 함수를 쓸 때 numpy.xx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우리 엘리어스를 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np라고 쓰는 게 거의 다 이 numpy를 쓰는 사람들의 99%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가능하면 남들 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컨벤션이라고 그럽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input numpy as np 이게 거의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put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input는 뭐냐면 내 PC에 있는 걸 내 메모리에 로딩하는 거죠. 그래서 input는 파이썬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피터 파일을 한 파일을 열 때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pip 인스톨은 최초 한 번. 내 PC에다 까는 거니까 최초 한 번. 그래서 임포트는 내가 파일을 열 때마다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라는 걸로 우리 리스트는 배웠죠. 리스트라는 걸로 이렇게 lst라고 변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D array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줄여서 그냥 계속 array라고 표현을 합니다. array 배열이죠, 배열. 얘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np. 이렇게 가죠. np. 우리 클래스를 배웠으니까 np라는 애, np.array라는 함수든 클래스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함수라고 봐야죠. 얘한테 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가 뭘 해주냐면 뭔가 array라는 그 자료 구조로 바꿔서 우리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arr이라는 곳에 받아볼게요. 받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똑같죠. 근데 이 타입을 찍어보면
LST는 리스트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ARR은 이렇게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근데 어디에 ND 어레이냐면 numpy에서 만든 ND 어레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numpy에서 만든 ND 어레이라는 클래스겠죠. 우리 그때 카 이런 거 배운 것처럼 카에 뭐 이렇게 배운 것처럼 numpy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ND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우리 ARR은 그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클래스 배웠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ND 어레이라는 거는 numpy를 만든 사람이 만든 클래스입니다. ARR이라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 ND 어레이로 만든 오브젝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브젝트를 이제부터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패키지 배울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로 오브젝트 만들고 오브젝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뭐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은 뭐냐면 그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의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의 멤버에는 베리어블도 있고 변수도 있지만 메소드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클래스 안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언더바 스피드 뭐 이런 애들이었죠. 언더바 컬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담고 있죠. 펑션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카에서 보면 뭐 스타트, 스탑, 엑셀러레이트 이런 애들이 메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는 그 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ARR이라는 오브젝트 점 뭐뭐뭐, 오브젝트 점 뭐뭐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점 뭐뭐뭐에는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별은 어떻게 하냐?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호출할 때는 A의 .x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메소드를 호출할 거면 이거에 괄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호출할 때 괄호 붙여줬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ND 어레이에 괄호가 있죠. LST라는 인자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인자가 없다면 이렇게 빈 괄호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수나 메소드를 호출하는 규칙은 뭐냐면 괄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점 뭐뭐뭐 하고 괄호가 있으면 이건 메소드 호출이고 오브젝트 점 그냥 뭐뭐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변수를 쓰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RR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무슨 거냐면 이 파이썬 리스트 한번 볼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LST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이거 옆으로 3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문자열. 문자열이 만약에 SS가 ABC였다. 그리고 거기에 SS 곱하기 3을 하면 이렇게 옆으로 쭉 붙여주잖아요. ABC, ABC, ABC.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리스트 이렇게 옆으로 3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하면 리스트가 하나 여기에 있는 데다가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준 거죠. 이렇게 이거는 리스트나 문자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자료 구조는 뭔가 연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붙여주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연산이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겠죠. A 이꼴 1, B 이꼴 2 이런 애들은 당연히 A 더하기 B를 하면 3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문자나 리스트일 때는 옆으로 붙여주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어레이 한번 보세요. 어레이 보시면 ARR이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이렇게. 곱하기 3을 했더니 어떻게 했죠? 각각 아이템에 3을 곱했죠. 1에다 3 곱해서 3, 마이너스 2에다 3 곱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에다 이렇게 각각 아이템에다가 연산을 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멤버가 있는데 각각에다가 3을 곱해줘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계산을 하려면 이게 더 유용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로 구성을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문을 짜야 돼요. 포문을 짜서 아이템을 받은 다음에 이걸 LST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는 RES는 아이템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RES
print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담고 싶다 어디다가 그러면 lst1는 빈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lst1.appen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막 생소한가요? 네,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lst1을 프린트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append lst 네, 뭐 지금 계속 제가 오타가 나오고 있죠. 네, 준비된 강의 아니라 직접 하다 보니까 계속 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 3이었다가 하나 더 곱해서 추가하고 결국 요거를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이 역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lst1을 찍어보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한 방에 해주는 거죠. ARR 곱하기 3 하면 지금 동일한 거죠. 지금 lst1을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드는 거를 한 방에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lst 더하기 lst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하기를 하려면 근데 ARR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ARR에다가 AR을 더하면 각각을 더하는 거예요. 각각을.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4 더하기 4, 5 더하기 5, 6 더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LST로 만약에 구현을 하려면 이걸 또 뭐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갖다가 한 번에 해주는. 근데 뭐 간단하게 요거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이제부터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D 어레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참고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일단 먼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ND 어레이에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배열.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당연히 2차원 배열도 됩니다. 2차원 이렇게 생겼어요. 표현이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시면 대괄호가 2개입니다. 이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들은 거죠.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보면 요게 지금 우리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 배운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리스트는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원래 데이터 만약에 3을 만들어 보면 원래 리스트는 1, 2 문자열도 올 수 있고요. 문자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원래 리스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만 오게 만든 거예요. 리스트 안에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첫 번째 아이템이 리스트고 두 번째 아이템도 리스트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애죠. 이건 뭐 리스트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어레이한테 데이터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준다.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잘 보시면 ARR 안에 .ndim이라는 애는 얘는 밸류겠죠. 마치 언더바 스피드 같은 아이입니다. 언더바 스피드.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면 ndim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저희가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소스를 열어보면 우리 배웠던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얘는 그냥 변수구나 라고 쓰면 돼요. 그럼 ndim은 뭘 담고 있는 변수냐? 언더바 스피드처럼 자동차의 스피드를 담고 있는 변수인 것처럼 ndim은 뭐냐면 n 디멘전 몇 차원이냐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얘는 1, 얘는 2차원, 얘는 1차원 어레이, 얘는 2차원 어레이. 쉐입이라는 애도 있어요. 우리 많이 쓰는 아이입니다. 쉐입은 이렇게 2x4짜리다. 2x4짜리다. 2행 4열짜리다. 이런 거죠. 2행 4열짜리. 얘는 5, 라고 돼 있는 거는 1차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다. 5개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5, 하고 끝나는지 아시죠? 5,1이 아닙니다. 5,입니다. 튜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ARR.shape을 호출하면 호출이라기보다 얘가 담고 있는 변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튜플을 담고 있다. 네,
얘가 담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튜플. 얘도 그러니까 결국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쉐입 이렇게 있으면 쉐입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R2점 리쉐입 하면 이렇게 바꿔줘요. 아까 ARR2는 어떻게 생겼죠? ARR2는 이렇게 생겼어요. 2x4짜리였는데 4x2짜리로 바꿔주는 아이입니다. 4x2짜리로 이렇게 우리 쉐입은 잘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좀 이거를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가 그냥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카피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메모리 카피를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고민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자체도 그런데 넘파이나 판다스로 가면 정말 이걸 극심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넘파이나 판다스 패키지에서는 메모리 카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뷰 이런 걸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ND 어레이라는 아이가 클래스니까 이렇게 담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에 변수들도 있고 여기 메소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보시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근데 리쉐입을 했더니 1, 2, 3, 4, 5, 6, 7, 8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뭐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 이게 메모리 카피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ND 어레이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데이터는 그냥 쭉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1차원으로 쭉 갖고 있어요. 이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가 나 디멘존은 ndim은 2야. 그다음에 쉐입은 내 쉐입은 2x4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쉐입을 하면 이거를 이 데이터를 바꾸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쉐입만 나 4x2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디멘존을 바꾸면 만약에 나 디멘존이 2였는데 1이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이 정보들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자가 이거 데이터 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결국 디스플레이만 다르게 하고 정보만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메모리를 카피하지 않기 위해서 호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2차원짜리를 한 줄로 1차원으로 쭉 펴줘 이런 함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함수들을 보면 데이터를 막 이렇게 실제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그냥 이대로 들어있어요. 대신에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요것만. 데이터 한 줄로 펴줘. 그럼 2차원짜리를 그냥 2차원에서 나 1로 바꿔줘. 그 다음에 리쉐입도 이게 8개죠. 그럼 8컴마로 바꿔줘. 이렇게 정보만 바꿔버리고 우리가 리턴을 줘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만 다르게 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게 만약에 8개니까 그렇지. 이거 100만 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다시 다 재배열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이런 정보만 바꿔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 우리가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수정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줘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카피를 해서 나한테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원본을 수정을 해서 나한테 줄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제가 뭘 바꿔줘. 예를 들어서 리쉐입 같은 경우. 리쉐입을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2x4짜리가 4x2짜리로 바뀌었잖아요. 4x2짜리로. 그러면 실제로 원본이 수정된 거냐 아니면 카피본을 나한테 준 거냐 이걸 명확히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본이 수정된 거면 그냥 원본이 정말 수정된 거죠. 근데
카피본을 준 거라면 원본은 그대로 보존되고 나한테 카피본만 준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이게 실제로 코딩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나는 수정한 줄 알았는데 원본이 그대로 있네. 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뭔가 함수를 실행함에 있어서 변수를 수정하지는 않는다. 정보만 바꾼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함수를 실행했을 때 리쉐입 같은 애를 실행했을 때 실제 원본을 바꾸는지 아니면 복사본을 리턴해 주는지 네, 요거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RR2라는 애를 한번 볼게요. ARR2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리쉐입을 한번 해볼게요. ARR2. 리쉐입 4x2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ARR2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2x4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쉐입이라는 애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이런 복사본을 리턴하는 애예요. 복사본을.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그냥 보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나 바꿨는데 왜 나중에 그대로 있지?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패키지 배울 때 이거 계속 강조드릴 거예요. 원본이 수정됐어요? 아니면 복사본이 반환됐어요?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고 보통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본을 잘 수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수정했다가는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본을 수정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복사본만 반환이 된 거예요. 복사본만. 그럼 왜 디스플레이가 됐냐? 주피터가 마지막 셀을 디스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나중에 쓰고 싶다. 뭔가 함수를 썼다는 건 그 함수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ARR3 equal 이렇게 할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ARR3이 바뀐 애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RR2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ARR2 리쉐입 하면 복사본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 복사본을 ARR3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야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이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실행만 하면 한 번 보여주고 메모리 할당됐다가 복사본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은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만약에 재활용을 하려면 ARR3이라는 곳에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ARR3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반환이 된 건지 아니면 원본이 수정이 된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레이블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그냥 1차원으로 쭉 펴달라는 애인데 여전히 얘도 그냥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비슷한 아이인데 원본은 그대로 있고 얘는 이렇게 복사본만 반하는 아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뭔가 쓰려면 ARR4 이렇게 할당받아서 쓰셔야 ARR4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바뀐 애가 들어간다. 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리쉐입이라는 애는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아이고 형태를 바꿀 때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뭔가 함수를 수정을 하면 복사본을 반환하는 건지 원본을 수정하는 건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넘파이에 대해서 넘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키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ND 어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